오늘도 세력의 핸들링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한 밥그릇 패턴이나 컵앤핸들 패턴과 같은 패턴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뉴스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일진파워의 주가가 소형 모듈 원자로 사기 건설 계획 소식에 따라 상승했다. 대통령실이 연말에 SMR 사기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진파워 역시 장중 10% 이상 오르며 1650원에 거래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최근 발표를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SMR 사기 건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SMR은 소규모 원자로로 대형 원전 대비 설치가 용이하고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일진파워도 이 흐름에 포함됐다. 일진파워는 1990년 2월 설립되어 발전 설비와 산업플랜트 설비의 정비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진에너지라는 자회사를 통해 화공 및 플랜트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 중이다. 일진파워는 발전 설비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정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24년 3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확장 노력과 함께 SMR 건설 소식은 일진파워의 원전 설비 및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SMR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일진파워는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 설비 정비와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국내외에서 원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실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시황입니다. 시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애매한 개념이지만 업황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가야 관련 기업과 업황 자체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면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의 업황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속 새로운 수주건들이 터지고 섹터 전체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주식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시장 상황, 즉 시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시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폭풍전야와도 같습니다. 대선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시황 체크를 해야 합니다. 뉴스도 챙겨보고 테마록도 확인하고 미장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동향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현대와 기아는 중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인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차량들은 거의 소형차 위주입니다. 반면 중동 지역에서 판매되는 국산차들은 고급 차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의 분위기가 일촉즉발 상태입니다. 만일 대규모 전면전이라도 일어난다면 현대와 기아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황에 따라 각 섹터와 그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황입니다. 시황 체크야말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개별 종목의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투자할 만한 종목을 선별해내고 전략을 짜서
포지션을 정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누가 뭐라더라를 가지고 덜컥 어떤 종목에 들어가면 물리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제가 단주로 연습하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매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황 체크부터 차트 분석까지 일상적인 루틴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업 투자자가 된 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이러한 루틴과 일상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생업에 바쁘시더라도 이 과정을 충실히 해내야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진파워 일봉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이나 주봉을 먼저 보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에) 큰 시세가 나왔다가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기간 대칭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 대칭 황금 비율은 월봉에서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각도와 내려오는 각도 역시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엘리어트 38을 거치며 상승을 했고 또 엘리어트 38을 거치며 하락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황이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의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최저 거래량이 등장을 했고 가격 캔들은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월봉상 확실하게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와 MACD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아직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DMI에서는 미세하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는 이 지표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진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확실한 타점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주가의 흐름이나 캔들 분석으로는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상 확실한 타점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이캐나시 캔들이 확실하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캔들이 변동회기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DMI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봉상에서는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져 있습니다. 매수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매도자들의 수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지난주에 확실한 거래량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어떤 기관이나 혹은 주포 세력이 물량을 투입한 것이 느껴집니다. 주봉 매매법으로 확실한 타점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전에 확실한 매집봉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매집봉이 보이지 않지만 세력의 핸들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매집봉들이 보이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OBV 지표에서 계단식 상승이 보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게 이 주식을 모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이건 뭔가 있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과대 낙폭부터 차근차근 주가의 흐름을 따져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 21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후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상승을 하여 21선 돌파에 성공하지만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급반등을 하며 21선을 돌파하였다가 지금 급등 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짝꿍댕이 쌍바닥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람 엉덩이를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은 움푹 들어가고 한쪽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이를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칭합니다. 보통 짝꿍댕이 쌍바닥은 쌍바닥 형태에서 가장 좋은 상승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좋은 상승 흐름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쌍바닥 형태가 짝꿍댕이 쌍바닥입니다. 최근 상승 흐름을 보시면 알지만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너무도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전체를 커다란 밥그릇이라고 연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U자형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이 컵의 손잡이, 즉 컵앤핸들 구간입니다.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급상승하는 패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은 어제보다 줄었는데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전 11시 30분경입니다.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하튼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고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패턴으로 차트를 분석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 종목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지금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주포가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단주로 수많은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 경험이 제 몸속에 제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단주로 이러한 경험을 끊임없이 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경험이 신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레이드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 매매법도 아주 유용한 매매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하락 추세를 극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것이 추세선 매매법입니다.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극복한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이 추세선 매매법은 일봉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저는 일봉상에서 이 추세선 매매법을 활용하지만 더욱 확실하게 안정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기 위해 21선 1호 캔들이 안착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것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꾸 하다 보면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차트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스스로 오의를 터득하는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올해 들어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업 분석을 해야 알 수 있지만 차트 자체만 놓고 보아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마지노선입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 저점을 높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점을 높인다는 것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기업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형성된 캔들이 도지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 발생한 도지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달에 반등한 모습입니다. 보조 지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MACD에서는 아직 기준선이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좁아들었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상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엘리어트 하락 3파가 끝난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주봉상 파동은 중파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파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월봉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주봉을 크게 보고 분석을 해도 됩니다. 여하튼 주봉상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파동을 그리며 상승 3파를 그려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최근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윗꼬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발생하는 윗꼬리는 저항을 돌파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상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윗꼬리는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최근에 매물을 소화하며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쌍바닥 하늘색 웅덩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OBV 보조 지표입니다. 이런 각도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매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종목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DMI에서도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미리 그어놓았습니다.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 트레이더마다 다릅니다. 최고점에서 시작해서 하락 추세 중간에서 발생한 가장 고점에 긋기도 하고 윗꼬리는 무시하고 몸통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에 타이트하지 않게 여유 있게 추세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추세선을 넉넉히 잡았는데도 추세를 돌린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추세선을 더 밑으로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쪽에서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아도 이미 타점이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한 번 더 흘러내린 후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시그널 캔들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무방합니다. 이 패턴은 과대 낙폭 후에 한 번 더 흘러내린 후 서서히 21선을 회복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치를 채고 시그널 캔들에서 과감히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시그널 캔들이 두 개나 나옵니다. 혹은 21선 위로 안착을 할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봉이나 주봉에서 확인을 했듯 이제 상승 초입이기 때문입니다. 주봉에서 엘리어트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커벤앤들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U자형 반등을 하면서 컵 모양이 그려졌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면서 핸들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커벤앤들입니다.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보아도 밥그릇 3번 자리가 나온 자리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밥그릇 2번 자리가 끝나는 골파기 구간 정도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는 것에 게을렀던 것을 보상하기 위해 다시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디 제 영상이 주식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시황에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디 이 분위기를 타서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부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이 섹터의 종목에 물려있던 개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